안녕하세요. 작가 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저의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우리나라 전통의 소재를 갖고 있는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또아리, 항아리 뚜껑 이런 작품에서 영감을 받고 작업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또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밤에 기도를 하실 때 장독대에서 이렇게 하시곤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별이 반짝 떴을 때 북극성이라든가 북두칠성이 우물에 비쳤을 때 그물을 뜨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곤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기도를 드리고 지성을 드릴 때 잘 몰라서 물어보곤 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뜻이 하늘에 오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품이 좀 제목들이 많이 한데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목 자체는 좀 소재하고는 다르게 둥근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주와 비교해서 제목은 고대 우리의 삼신 할머니, 서양에서는 마고신이라고 하고요. 예, 지리산의 노고단에 있는 그 노고도 마고에 유래를 해서, 네네. 거기서 이제는 자식을 낳게 달라놨던 기원을 드리고, 그랬던 소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둥근 형태에 보면은 지금은 항아리를 이렇게 구우면은 반듯하게 구워지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모래가 좀 있고 좀 찌그러지고 해도 집에다 이렇게 두고 잘 쓰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는 없는데 주로 가끔 별처럼 또 까만 바탕에 그 모래가 훅 뿌려졌을 때 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걸 찾아 헤매는 경우도 있지만 우연히 그런 느낌의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면 작업에 옮기곤 했죠. 보통 전통 회화에서는 공간감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상적인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추상성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상적이라서 네. 일반인들은 이해를 네, 못하는 네. 근데 사실은 제목은 여기 보면은 우주라든가 은하수라든가 그 다음에 마고야 할머니 이름 사실은 되게 쉬운 표현들입니다. 네. 제목은 꽤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옛 어른들이 농경사 생활을 기반으로 했을 때 늘 하늘을 보고 하늘을 읽고 그 이치를 이 땅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략하게 이 준비했습니다. 작품은 왜 사운드 음이 되는 거죠? 예. 보통 이 우주의 음악을 표현할 때 칠음계라고도 하잖아요. 그 칠음계는 그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빛을 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건반을 보면은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보면은 향이 뜨는 위치라든가 그걸 통해서 소리를 만들곤 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머니가 대충 이렇게 집세기를 짜 맞춰서 머리에다 이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밥을 하시고 항아리 뚜껑 위에 올려놓은 그 형태를 그대로 사진에 옮겨서 작업을 한 겁니다. 사실 지금은 많이 헐고 사라진 거지만 그림으로 옮겼을 때 그 시대와 그 상황이 현대인들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품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한번 발견한. 여기 글자들 네. 요거는 무슨 네, 그런 무대의 어떻게 보면 천부경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시천매의 일시무일시 석삼범 무진 이렇게. 어떤 분 하시더라고. 네, 예. 천부경이라고. 천부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어떤 규칙을 정해서 이 어떤 바둑판 모양의 88자의 그 기준으로 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치를 369로
표현한 테슬라의 이 코드가 있듯이 우리나라 고대의 선조들은 천부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뤄내고 세상의 이치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그거는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농경 사회나 또는 유목 사회에 필요한 이치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실 어린이 천부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야 할 천부경이 있듯이 아이들도 천부경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리도리, 잼잼 이것도 하나의 천부경이죠. 우리가 머리를 돌린다든가 손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게 다 우주와 기운하고 맞춰서 이렇게 다뤄집니다. 물론 소재 자체는 전통적인 소재이지만은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기 밑에 저 모양 한번 써요. 이거는 네. 이제 이 우주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우주, 인간, 그다음에 지상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걸 이제 저희 사인 코드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글씨는 무자입니다. 무. 옛날에 샤먼들을 표현할 때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존재다 해서 무속인할 때 쓰는 그 무자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과 천부경과 어느 정도 저런 코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아주 재밌는 이야기와 스토리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그림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거의 1시간 이상씩 그러실 것 같은데.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런 그림은 사인이 선생님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런 그 일부러 안 넣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경우는 화면도 큰 데다가 네. 주변에 어떤 이런 걸 내용해서 뭐 한민족 할 때 그 한이라든가 이 결애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의미는 이 그림과 연관성이 있지만은 이 같은 경우는 그림도 작은 데다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좀 더 함축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은 그렇게 약간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에 바깥의 공간까지 아주 산만하게 작업하면 사실 이 우주의 느낌이 표현하기가 좀 난해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아리 뚜껑을 뒤집어 놓고 이건 뒷면이에요. 뒤집어 놨을 때 물을 약간 이렇게 적시고 햇볕에 그 물이 증발할 때의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태양에 비친 그 물기죠. 항아리 표면에 묻은 물기와 태양이 반사되는 그 사이에 그 미묘한 층을 별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는 저 항아리 아니 그거를 솥을 뒤집어 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예, 항아리입니다. 네. 솥과 항아리는 그 의미가 달라요. 예. 솥은 철을 녹여서 네. 그 틀을 만들지만은 흙은 인간이 흙을 빚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라는 표현은 사실 흙이라는 말이에요. 요새 뭐 테라라고 왜 맥주 있죠? 그것도 그 아담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흙은 흙을 빚어서 그것을 말리고 굳는 시간적 과정이 쇠를 하는 그 과정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요. 좀 약하긴 하지만은 막상 실생활에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화학적인 것들이 거치지 않은 옛날에는 그냥 잿물 있잖아요. 잿물로 해서 유약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납이라든가 수은이라든가 조금 특수한 이렇게 반짝반짝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인공 안료를 많이 넣는데 전에는 그냥 자연에서 얻은 그 유약으로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그 기술이 현대인들이 따라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일본의 국보인 이도 다완도 사실은 그 맥이 끊겼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근데 그때 그 유약은 거의 잿물에서 얻는 거기 때문에 잿물이 만드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당시 조선시대 때 만들었던 잿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맥이 끊겼다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말입니다. 네, 이것도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를 딱 돌렸을 때, 그러니까 항아리를 구울 때 폭에서 굽거든요. 그러니까 다완에는 용발이라는 게 있듯이 이거는 밑에 뚜껑이 위에 올려서 구워질 때 그 용발처럼 그 밑에 뚜껑이 닿아서 여기는 이제 유약이 안 들어가고 여기는 불이 가해졌을 때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뚜껑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생긴 건 별로 없어요. 깨끗한 항아리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장작보다는 가스에 많이 구워진 것들이죠. 이때는 같은 작가가 항아리를 만들어도 10명이면 10명,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다 다르게 나오는 게, 왜냐면 불이 가해지는 그 속도 또는 거리, 위치, 그 다음에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항아리 안에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가장 감동을 받았던 거는 좀 찌그러진 형태. 달 항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동그라면 매력이 없거든요. 살짝 사람의 몸매처럼 약간 좀 이렇게 펑퍼짐하게 찌그러졌을 때 그 달이 차고 기우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달이 항상 차여 있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기울다는 의미를 달 항아리에서 표현했던 거죠. 일본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미학적 근거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 그림 작업 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전에는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 한국과 어떤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했다면 지금은 좀 글로벌적인 생각을 갖고요. 사실 둥근 형태는 우리 농경 사회를 기반한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목적인 사회 기반을 했던 문화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는 이 둥근 형태의 나무 바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 통 전체를 깎아서 가운데에 쇠를 심어서 굴리고 다녔던 그런 이 서양 바퀴가 있어요.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도 들고 서양과 동양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 아주 아름다운 형태들이 많아요. 근래 작업들은 오히려 서양인들이 사용했던 옛날 바퀴들 있죠. 그런 거를 뭐 깨어지고 거기서 또 뭐 쇠로 또 연결하고 이게 벌어지니까 그걸 묶어서 썼거든요. 전에 항아리 같은 거 깨지면 저희 어머니가 막 악교로 막 붙여서 또는 꿰매서 연결해서 이렇게 쓰시곤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한 그릇보다는 약간 헤어지고 깨져야만이 우리 그릇이 되고 내 그릇이 된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 집에 이렇게 식기들 깨진 거 다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전에는 깨질수록 내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굉장히 기반을 하셨죠. 그렇죠. 예. 좀 난해한가요? 좀 많이 하더라고요.